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게 저기 달러를 많이 찍어내기도 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전 세계에 있는 그 위조 화폐를 찍어내는 그 위조 범죄자들이 어떻게 해요? 원체 정교한 화폐를 갖다가 찍어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질 못해요.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위조 화폐인지 이게 가짜 화폐인지도 중앙은행들도 그걸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이제 이거 걷어들니까 똑같은 일련 번호가 이제 겁나게 많은 화폐가 이제 발견이 돼.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죠, 당연히.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종이 화폐의 이게 좀 오류점이에요. 왜? 위조 화폐 때문에 이게 교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조 화폐하고 위조 수표를 갖다가 정교한 위조 수표를 잡아내는데 골머리를 겁나게 이게 많이 알아. 이게 기축통화 국가에 어떻게 안고 가는 이게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전에 교지 때도 그 당시에는 교지가 그렇게 이게 만약에 이게 오래 갔으면 아마 위조 교지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위조 교지가 발생했나? 아마 안 했던 것 같아. 예, 왜냐면 걸렸다는 뒤지니까 아마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통용되진 않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설명드리냐? 이게 미국에 있는 예전에 미국이 발행한 화폐가 이게 태양까지 이게 왕복을 한다 할 정도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시중에는 화폐가 그 정도는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조 지폐가 겁나게 많이 깔렸어요. 왜?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찍으면 기축통화 지폐를 찍지 어디 아프리카의 내부에 모라토리움 선언할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쿠바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 지폐를 이거 갖다 위조 화폐 범죄자들 걔네들 화폐는 안 찍어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용도가 높은 나라의 기축통화 국가들의 이걸 찍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종이 쪼가리에 이게 지폐에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위조 지폐들이 겁나게 많이 돌아요. 이게 미국의 달러에 이게 큰 저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면서 골머리를 겁나 안 와. 근데 이걸 잡아내도 원체 정교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찍어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구분을 못해. 근데 자기네도 시중에 달러가 겁나게 많다는 거 알아. 자기네 찍은 것도 많지만 위조 지폐까지도 이게 원체 정교하니까 위조 지폐까지도 이게 통화량이 도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얼마나 이게 돌아다니는지 자기네 본인들도 몰라. 그래 어떻게 해요? 이게 달러라는 게 이게 하여튼 골 때려 이게 좀. 그래 어떻게 해요? 달러가 이게 위조 지폐까지 합치면 이게 시중에 이게 돌아다니는 달러가 겁나게 많아요. 이제 거의 지하 창고에 이제 짱 박혀 있기는 하지만 여기 예전에 말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게 만들었어 일부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대적으로 이제 화폐 붕괴, 달러 붕괴가 2010년도 그 옛날에 9.11 사태 이후로부터 그런 게 조금씩 불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기축통화를 아니야 그 금융 기준금리를 올리죠.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이게 다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화폐를 갖다가 기준금리로 해가지고 달러로 당연히 매달 자기가 발행한 만큼의 기준금리인 이렇게 5%라고 할게요. 5%의 5%가 매달 매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5%를 어떻게 해야 다 소각을 시켜요. 이렇게. 제가 그거를 시켰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거 워린 버핏 이게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앞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중앙은행이나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들이 다 무너지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맞아요. 원래 시대 실험을 하면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 이거 나중에 회사나 이런 데다가 이게 가상화폐를 맡겨놓으면 이게 굉장히 잔인한 세상이 열려요. 이게 국가가 이게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국가를 갖다가 위협하는 상황까지 되게 한 회사가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내전도 이게 발생을 시킬 수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잔인한 세상이 열려요. 이게 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게
그 용병 회사들도 막 이렇게 탄생을 하고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저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해요. 그게 언제였더라? 하여튼 저기 달러가 뭐 붕괴되니 뭐하냐 하고 뭐 저기 이게 한참 저거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 당시에 제가 처방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워린 버핏 이 양반들도 이제 천신계하고 연결돼서 다 그러면 천신계에서 이걸 갖다. 근데 참고적으로 천신계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거의 천신계는 토끼 점수가 기본적인 큰 설계를 다요. 여기는 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 거기서는 천신계에서 하루가 흐르면 여기서 120년이 흘러. 여기 디테일해가 몰라. 그리고 육신을 쓰고 내려와야 이게 디테일하게 이게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걸 알지. 위에 있으면 이게 몰라. 얘네들이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지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게 얘들이 이게 제 거시기를 하는 거야. 상황이 그랬어요. 그게 하여튼 그게 한 지금 6년 전이었나. 하여튼 6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 6년 전인가 4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게 온갖 이게 천신계를 통해서 이게 백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이게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할 때야. 이제 뭐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명동 쪽 이쪽 귀신들도 이제 같이 이게 하고 이제 저쪽에서 명동 쪽 귀신이 저를 에워싸가지고 이제 이게 제 이제 군사의 역할을 해요. 이제 이 양반들이 명동 쪽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보니까 이게 회사나 이런 데서 가상화폐가 회사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대가 열리는데 일반 회사에다 맡기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걸 이걸 딱 봐도 이게 생겨.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저기 처방을 내자면 저기 가상화폐를 이게 저기 하긴 하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게 단합한 어떤 조직, 이게 이제 유엔이죠. 유엔을 여기서 유엔에서 같이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유 화폐에서 어떻게 해요? 가상 화폐로 같이 넘어가야 한다. 왜냐면 이게 위조 지폐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위조 지폐가 통화량은 이게 원체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의 위조 지폐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도 인플레이가 이게 심하게 올라와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거시기 하죠. 그 당시에 이게 대부분 세계 지하 금융시장은 명동이 딱 꽉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동 쪽에도 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내가 이제 좋은 데로 보내가지고 없는데 명동 쪽은 이제 귀신들이 있어. 이 양반들이 이제 딱 하니까 나도 그 당시엔 잘 모르지. 지하시장 금융이나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들 신용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붕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의 시가 기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대체하는 시대가 열려요. 원래 그렇게 넘어가요. 천시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요.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보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 회사한테 그걸 갖다가 화폐의 권한을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의 어떤 CEO나 경영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거를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왜 그게 어폐가 있다는 걸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그건 안 된다. 얘네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쓰면 이거 세계 경제가 이거 개판이 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미 달러도 많이 찍어놓고 세계 각국 중앙들이 이게 화폐를 많이 찍어냈는데. 그래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명동 쪽 귀신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 화폐가 붕괴되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저걸 하냐면 가상화폐를 발행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달러 많이 찍어냈지 않냐? 저기 중앙은행들이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화폐로서의 신용도 이렇지 않냐? 이게 가상화폐 이런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하니까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원래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설화가 많이 이게 해요. 이게 이제 저기 잘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여기서 발행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적당한 만큼만 하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위조 화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그 가상 코인도 위조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해킹을 해가지고 위조가 가능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과상화폐가 여기저기 새는데 해킹으로 해서 위조 지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망한 코인들이 많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위조 지폐를 위조 저기 그 해커들로부터 이게 방어가 잘 돼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 테라 루나 사슬 있죠. 얘네들도 이게 보안이 허술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위조 지폐가 이게 가능해. 그래 해킹 당해가지고 위조 지폐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보안이 이게 보안이 떨어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그 코인들이 다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걸러지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위조 지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코인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책임은 그러면 니들은 뭘로 태완이냐? 얘네들이 이게 저기 중앙은행이다. 그 당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저기 그 가상화폐 얘네들이 중앙은행에다 질문해요. 너희들 지금 태완 원래 화폐라는 거는 뭐야? 태완이 가능하고 위조가 안 돼야 하는데 너희들은 위조도 되고 태완도 안 되잖아. 자 저기 달러나 이거 저 원화 갖다가 중앙은행에다 갖다 주면 자 뭘로 바꿔줄래 니네들? 그 당시에 이거 딱 해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가상화폐 얘네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니네들 하면 달러 붕괴되고 지금 겁나게 찍어냈는데 나중에 달러 붕괴되면 우리들이 그 지금 이게 그거 갖다 대처를 할 거라고. 자, 니네들은 뭘로 그 지금 달러 갖다가 이거 갖다 주면 그 달러로 그거 저기